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문화센터에서 요가 강습을 받기 시작하면서 고민에 휩싸였다는 70대 김수용님의 편지입니다. 들어보시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실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많은 인생 편지를 소개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요즘 들어 부쩍 아침이 두렵습니다. 예전에는 눈을 뜨면 오늘은 또 어떤 일을 해치워야 하나 하는 생각에 몸이 먼저 반응하곤 했는데, 이제는 눈을 뜨는 그 찰나의 순간부터 오늘 하루를 무사히 버틸 수 있을지 걱정부터 앞섭니다. 이불을 걷어내고 몸을 일으키는 그 짧고 당연한 동작 하나에도 허리 깊숙한 곳에서부터 찌릿한 신호가 옵니다. 마치 낡은 기계가 삐걱거리는 것처럼 조금만 방심하면 금세라도 삐끗할 것 같은 불안함이 그림자처럼 늘 나를 따라붙습니다. 창틀 사이로 스며드는 새벽빛은 잔인할 만큼 성실합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그 빛이 방 안의 가구들을 하나둘 깨우기 시작할 때 나는 아직 이불 속에서 눈만 뜬 채 굳어 있습니다. 예전의 아침은 전쟁터로 나가는 장수의 설렘 같은 것이었습니다. 현관문을 나서는 구둣발 소리가 당당했고 새벽 공기는 나를 각성시키는 촉매제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아침은 무너져 내리는 성벽을 홀로 버티고 서 있는 패잔병의 심정과 같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뻣뻣한 허리의 감각. 그것은 오늘 하루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몸의 경고처럼 들립니다. 한때는 남들보다 부지런하다는 소리를 훈장처럼 들으며 살았습니다. 남들이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새벽 4시면 어김없이 눈을 떠 출근 가방을 챙겼고 온 집안의 불을 가장 먼저 켜며 가족들의 하루를 열어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아이들의 곤히 잠든 얼굴을 뒤로하고 문을 나섰다가 다시 아이들이 잠든 시간에야 돌아오는 고단한 일상이었지만 그때는 그것이 가장의 당연한 숙명이라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현관문 앞에 앉아 신발끈을 묶는 그 단순한 동작 하나에도 숨을 크게 몰아쉬게 됩니다. 허리를 숙였다가 다시 펴는데 괜히 한 번 더 멈칫하게 되는 저를 발견할 때면 이게 나이 든다는 건가 싶어 씁쓸한 웃음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로 마음 한편에선 서늘한 바람이 지나갑니다. 오늘은 무사히 보낼 수 있을까? 어디가 또 덧나지는 않을까? 이런 질문들이 오늘의 할 일을 대신하게 된 지 오래입니다. 나이 든다는 것은 나를 둘러싼 세계가 넓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몸이라는 아주 좁은 감옥 안으로 서서히 유폐되는 과정임을 요즘 뼈저리게 느낍니다. 병원에 가면 의사는 늘 기계적인 말투로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연세가 있으시니 근력을 키우셔야 합니다. 걷기만 해서는 안 돼요. 속근육을 잡아야 허리 통증이 잡힙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머리로는 수백 번도 더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막상 헬스장에 가서 젊은 친구들 틈에 섞여 쇳덩이 같은 기계 앞에 서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해 보면 아무리 생각해도 어색하고 민망하기만 합니다. 번쩍이는 네온사인 아래에서 거친 숨을 내뱉으며 근육을 과시하는 청년들 사이에서 앙상해진 팔다리를 드러내고 쩔쩔매는 늙은이의 모습이 얼마나 초라해 보일지 상상만 해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요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요즘은 남자들도 많이 해. 거창한 게 아니라 숨 쉬는 법부터 차근차근 배우니까
몸에 무리도 안 가고 참 좋아. 나도 처음엔 쑥스러웠는데 하고 나면 몸이 달라지더라고. 그 말에 저는 괜히 껄껄 웃으며 넘겼습니다. 솔직히 말해 요가는 제 평생의 삶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별세계의 일처럼 보였습니다. 조용하고 유연하고 어딘가 여성들의 전유물 같은 운동이라는 완고한 선입견이 제 안에는 뿌리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공사판에서 흙먼지를 마시며 살아온 내가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향기로운 곳에서 몸을 비틀고 앉아 있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운동을 멀리했던 것은 게을러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나 치열하게 몸을 쓰며 살았기에 운동이란 그저 노동의 연장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80년대 초 저는 가족의 생계를 위해 중동의 뜨거운 모래 사막으로 떠났습니다. 리야드 인근의 건설 현장에서 보낸 3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뜨겁고도 고통스러운 기억입니다. 낮 기온이 50도에 육박하는 살인적인 열기 속에서 거대한 철근을 짊어지고 비계 위를 오르내릴 때 제 근육은 매 순간 비명을 질렀지만 저는 그 소리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모래바람이 폐부 깊숙이 박혀 밤새 기침이 멈추지 않아도 한국에 두고 온 아내와 이제 막 뒤집기를 시작했다는 큰애의 사진을 보면 다시 일어설 힘이 났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의 기계였습니다. 기름칠 대신 땀방울로 움직이고 휴식 대신 인내를 삼키는 기계였습니다. 그때의 제 손은 지금처럼 쭈글쭈글하지 않았습니다. 거칠고 단단했으며 무엇이든 쥐면 부서뜨릴 듯한 기계가 있었습니다. 손바닥에는 굳은 살이 겹겹이 박여 가죽 장갑이 필요 없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그 시절의 무리한 노동이 수십 년 뒤 지금의 골병이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귀국 후에도 저는 쉬지 않았습니다. 새벽 시장에서 무거운 짐을 나르고 기름 냄새 자욱한 공장에서 쉼없이 기계를 돌렸습니다. 내 몸 하나 축나서 우리 가족이 웃을 수 있다면 그만이지. 그 생각이 저를 지탱하는 유일한 신조였습니다. 친구들이 골프니 테니스니 하며 운동을 다닐 때도 저는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를 하나라도 더 해서 아이들 학비를 마련하는 것이 더 보람된 일이라 믿었습니다. 이제 와서 거울을 보면 그때의 헌신이 남긴 자국들이 몸 구석구석 선명합니다. 굽어버린 등줄기는 마치 평생 짊어지고 온 짐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굳어버린 지지대 같습니다. 뒤틀린 손가락 마디마디는 세월이라는 망치에 두들겨 맞은 못자국처럼 튀어나와 있습니다. 이것들이 성실함의 훈장이라 자위해 보지만 막상 혼자 양말을 신기 위해 끙끙대고 있으면 그 훈장이 참으로 무겁고 야속하게만 느껴집니다. 젊은 날의 활력은 간데 없고 이제는 내 몸뚱이 하나가 세상에서 가장 큰 짐이 되어버린 것 같은 서글픔이 밀려옵니다. 그날 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보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화면의 내용은 하나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힘든 일을 한 것도 아닌데 가슴 한가운데가 꽉 막힌 듯 답답했고 자꾸만 숨이 차오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광고 하나가 지나가는 짧은 동안에도 괜히 숨을 크게 들이마시게 되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습니다. 그 순간 문득 겁이 났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 몸도 마음도 점점 더 무너져 내리겠구나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 몸이 스스로 살려달라고 보내는 마지막 신호 같았습니다. 아내는 여전히 직장에 다니고 있고 은퇴한 저는 하루의 대부분을 텅 빈 집에서 홀로 보냅니다. 아침에 아내가 출근하며 문을 닫고 나가는 철컥 소리가 들리면 집안은 금세 차가운 고요로 가득 찹니다. 라디오를 크게 켜두어도 그 소리는 그저 의미 없는 배경음처럼 허공을 떠돌 뿐이고 사람 없는 집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무겁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적막한 집안에서 시간을 죽이다 보면 몸보다 마음이 먼저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 같아 소름이 돋곤 했습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옆에 사람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세상에서 내가 쓸모없는 존재로 밀려났다는 자각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다음 날 큰 결심을 하고 주민센터에 들러 요가 오전반 신청서를 썼습니다. 접수대 앞에서 펜을 잡은 손이 왜 그렇게 떨리던지 옆 사람이 볼까봐 얼른 글씨를 적어 내려갔습니다. 직원이 말했습니다. 요가 수업은 남녀 회원 다 가능하지만 지금은 다 여성 회원만 계세요. 참고하시라고 알려드려요. 다음 달 1일부터 시작입니다. 70평생 수많은 풍파를 겪어왔으면서도 이 나이에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한다는 것이 이토록 큰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일인 줄은 미처 몰랐습니다. 요가 매트 하나를 사서 가방에 넣고 돌아오는 길, 저는 마치 낯선 나라로 파견 가는 군인처럼 긴장과 기대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첫 수업 날 요가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공간의 공기부터가 평소 제가 알던 세상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은은한 아로마향이 코끝을 스치고 바닥에는 형형색색의 매트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 서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만 혼자 다른 색깔의 점처럼 덩그러니 놓여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그 낯선 풍경 속에 발을 들인 저는 마치 검은색 정장을 입고 수영장에 들어간 사람처럼 이질적이었습니다. 화사한 레깅스와 기능성 티셔츠를 입은 여성 회원들 사이에서 낡은 트레이닝복 차림에 저는 한없이 초라해졌습니다. 여성 회원들 사이에 청일점처럼 서 있는 제 모습이 어찌나 어색하던지요. 연세 지긋한 할머니들도 계셨지만 남자 회원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몇몇 젊은 회원들은 저를 힐끗 바라보고는 다시 자기들끼리 속삭이듯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 작은 시선 하나, 말소리 하나가 제게는 커다란 화살처럼 박혔습니다. 요가복이 몸에 딱 붙는 타이트한 옷이다 보니 시선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도 큰 고민이었습니다. 선생님을 뚫어지게 쳐다보자니 그것도 실례인 것 같고, 그렇다고 동작을 따라하다 무심코 옆을 보게 되면 여성 회원과 눈이 마주칠까봐 민망함에 자꾸만 고개를 돌려 바닥만 내려다 보았습니다. 수업이 시작되자 선생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 오늘은 호흡부터 해볼게요. 깊게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뱉으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는 평생 해온 그 단순한 동작인데도 제 몸은 금세 뻣뻣하게 긴장했습니다. 폐포 하나하나가 굳어 있는 듯 공기는 갈비뼈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옆자리의 아주머니는 이미 수년은 배운 듯 우아하고 자연스럽게 자세를 잡고 있었는데 저는 그저 따라 하려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중심을 잃고 비틀거릴 때마다 누군가 희식 웃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아주 작게 풋 하고 웃는 소리가 들린 것만 같았습니다. 어쩌면 제 자격지심이 만들어낸 환청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얼굴은 순식간에 화끈거렸고 당장이라도 짐을 싸서 나가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건가? 하는 회의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그래도 이왕 큰맘 먹고 온 자리인데 여기서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남들에겐 쉬운 동작일지 몰라도 굳어버린 제 다리를 조금이라도 펴보려고 안간 힘을 쓰는 그 순간만큼은 제가 살아있다는 실감이 났기 때문입니다. 수업이 끝날 무렵 선생님이 다가와 제 곁에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버님, 처음엔 다 힘들어요. 잘하고 계세요. 남들 보지 마시고 본인 숨소리에만 귀 기울여 보세요. 요가는 남을 이기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조금 더 깊게 숨을 내쉬는 거니까요. 그 따뜻한 손길이 제 어깨에 닿는 순간 묘하게도 딱딱했던 근육이 조금 풀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눈을 감아 보았습니다. 주변의 수군거림도 낯선 시선들도 차단된 채 오직 제 폐부로 들어오고 나가는 공기의 흐름에만 집중했습니다. 비록 동작은 엉성하고 몸은 사시나무 떨듯 떨렸지만 그 일시간은 오롯이 저 자신만을 위한 시간이었습니다. 평생 누군가를 위해 몸을 써왔지 나를 위해 숨을 쉰 적이 있었던가 싶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조금씩 적응해 갔지만 작은 장면들이 자꾸 마음에 가시처럼 돋아났습니다. 어느 날은 다리를 쭉 뻗는 동작에서 제 뻣뻣한 근육이 허락하지 않아 혼자 무릎을 굽히고 낑낑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앞에 있던 아주머니가 뒤를 돌아보며 걱정스러운 듯 말했습니다. 아이고, 아버님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다쳐요. 그 말은 분명 저를 걱정해 주는 따뜻한 친절이었지만 동시에 내가 여기서 참 튀고 부족한 사람이구나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 같아 묘하게 가슴이 아렸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강한 아버지의 모습이 누군가에게는 보살핌이 필요한 약자로 비치고 있다는 사실이 낯설고도 서글펐습니다. 또 다른 날은 수업 전 매트를 펴는 자리를 찾지 못해 잠시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한 회원이 저를 힐끗 보더니 자신의 매트를 살짝 옆으로 옮기며 제 자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었지만 그 소리 없는 배려 속에 느껴지는 미묘한 거리감이 집에 돌아와서도 한참 동안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위해 비워준 공간은 배려인 동시에 제가 결코 섞일 수 없는 경계선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라는 짧은 인사를 건네면서도 제 마음은 왠지 모를 씁쓸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효과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요가를 배운 지 몇 주가 지나자 신기하게도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는 게 전보다 훨씬 부드러워졌습니다. 버스를 타러 정류장까지 조금 빨리 걸어가도 예전처럼 숨이 턱끝까지 차오르지 않았습니다. 특히 수업이 끝나고 주민센터 계단을 내려올 때면 굽었던 어깨가 절로 펴지고 걸음걸이가 가벼워지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아,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내 몸이 아직은 나를 위해 움직여주는구나 싶은 환희가 찾아오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이 작은 성취감이 고독했던 제 노년의 일상에 얼마나 큰 빛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기 직전 평소에도 목소리가 크고
쾌활하던 한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정적을 깨고 교실 안에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근데 할아버님이 요가 참 오래 배우시네. 보통 남자분들은 탁구나 헬스도 많이 하던데 굳이 왜 여기를 고집하신대? 혹시 여기 사모님이라도 계신가? 그 말은 차가운 얼음물처럼 제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마치 제가 남의 잔칫집에 초대받지 않고 들어온 불청객이라도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 말이 공중에 흩어지는 순간 마치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음악도 멈추고 선생님도 정리하던 다른 회원들도 잠시 동작을 멈췄습니다. 그 질문은 아기가 없었기에 더 잔인했습니다. 제가 이곳에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설명이 필요한 의문이라는 사실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그 순간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구질구질한 변명처럼 들릴 것 같았고 괜히 분위기를 더 어색하게 만들까봐 겁이 났습니다. 그저 고개만 깊숙이 숙인 채 땀에 젖은 요가 매트를 조용히 아주 정성스럽게 말았습니다. 매트를 마는 제 손이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지만 아무도 모르게 숨겨야 했습니다. 그날 집에 돌아와 현관에서 신발을 벗는데 저도 모르게 길고 무거운 한숨이 새어 나왔습니다. 아내는 제 기색을 살피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오늘 무슨 일 있었어? 왜 이렇게 힘이 없어 보여? 한참을 망설이다가 요가 교실에서 있었던 일들을 털어놓았습니다. 다들 여자들 뿐인데 괜히 내가 끼어들어서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같아. 내 자리가 아닌 곳에 앉아 있는 기분이야. 내가 오고 나서부터 회원들이 눈치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나 때문에 그 사람들의 쉼터가 망가지는 건 아닐까 걱정돼. 아내는 국을 끓이다 말고 뒤돌아보며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상한 짓 한 것도 아닌데 뭐가 어때서? 당신 몸 좋아지라고 하는 거잖아요. 세금 내고 하는 건데 왜 남 눈치를 봐? 그 말에 잠시 마음이 놓이는 듯 했지만 이어진 아내의 말이 다시 가시처럼 남았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시선이 신경 쓰이고 마음이 무거우면 다른 운동도 한번 알아봐요. 세상에 운동이 요가만 있는 건 아니니까. 당신 편하자고 하는 건데 마음이 불편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야. 요즘 탁구장에 노인분들 많다던데 그리로 가보든가. 아내의 위로가 고마우면서도 서러움이 폭받쳤습니다. 평생 가족을 위해 희생하며 살아왔는데 이제 겨우 내 몸을 돌보겠다며 시작한 이 작은 즐거움조차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하며 포기해야 하는 건지 억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나도 그러고 싶어. 그런데 요가만큼 내 몸에 딱 맞는 운동이 없더라고. 땀을 흘리고 나면 비로소 내가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 그런데 사람들은 나를 이질적인 존재로만 봐. 내 존재 자체가 민폐가 되는 것 같아서 괴로워. 제 고백의 아내는 조용히 국자를 내려놓고 제 곁에 앉아 주름진 제 손을 가만히 잡아주었습니다. 며칠 뒤 다시 요가 교실 문을 열었을 때 입구에서 들린 "어머, 또 오셨네" 라는 작은 소리는 제 발등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그 짧은 수군거림은 제 발길을 자꾸만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그날은 수업 내내 단 한 가지 동작도 머리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호흡을 깊게 하라는데 숨은 자꾸만 가빠졌고 눈을 감고 평온을 찾으라는데 오히려 머릿속은 수만 가지 생각으로 복잡해졌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오늘따라 유난히 초라하고 어색해 보였습니다.
결국 집에 돌아와 아내에게 다시 선언하듯 말했습니다. 나 그냥 그만둘까봐. 못하겠어. 사람들의 그 묘한 시선을 견디는 게 운동하는 것보다 더 힘들어.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아. 아내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설거지를 멈추고 제 곁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당신이 정말 요가가 좋고 몸에 맞는다면 계속해도 되지 않을까? 남들 시선이 뭐 그렇게 중요한가? 당신은 당신 인생 살면 되는 거지. 그 사람들이 당신 인생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 하지만 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마음 편히 운동 못하는 것 같아. 그럼 내가 민폐를 주는 거잖아. 나 하나 때문에 교실 분위기가 서먹해지는 게 싫어. 내가 없으면 다들 더 즐겁게 웃고 떠들 텐데. 제 목소리가 조금 높아지자 아내는 그제야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당신 평생을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일만 하며 살아왔잖아. 남들 시선 맞추고 돈 아끼고 내 몸은 그 다음으로 미루면서 동동거리며 살았잖아. 이제 겨우 풍족하진 않아도 쉴만 하니까 몸이 고장나서 서러운 건데 그 소중한 시간까지 남 눈치 보느라 포기해야겠어? 당신한테 맞는 운동이라며. 근데 정말로 다니는 게 지옥처럼 불편하면 그때 다른 걸 찾아봐도 늦지는 않지. 아내의 말을 듣고 나니 마음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누군가에게 불편한 존재로 남고 싶지 않은 자존심과 평생 처음 발견한 이 소중한 평온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간절함이 제 안에서 매일 싸움을 벌였습니다. 하지만 요가 교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제는 요가복을 입는 순간부터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설렘이 아니라 불안함 때문이었습니다. 교실 문 앞에서 몇 번이나 심호흡을 해야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수업 중 저는 거울 속에 비친 저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주변의 유연한 회원들 사이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중심을 잡으려 애쓰는 노인. 그 모습은 아름답기보다는 어딘가 처절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제 주변을 묘하게 피해 자리를 잡는 회원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친절했지만 그 친절은 함께하는 동료가 아니라 길을 비켜줘야 할 노인에 대한 시혜적인 예의였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요가에서 찾으려 했던 평온은 고립된 평온이 아니라 세상과 부드럽게 섞이는 평온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이곳에서 저는 결코 섞일 수 없는 이물질이었습니다. 요가 수업이 끝나고 요가원을 나오는데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작은 탁구장에서 새어 나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고, 그걸 놓치면 어떡해. 한 판 더 해. 거친 웃음소리와 투박한 농담들. 그곳에는 저와 비슷한 주름을 가진 노인들이 땀을 흘리며 어깨를 맞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배려받는 약자가 아니라 승부에 집착하고 서로를 거칠게 놀려대는 활기찬 생명체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제가 잃어버린 남성성과 동료애를 보았습니다. 문득 요가 매트가 제 어깨를 너무 무겁게 누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가는 분명 좋은 운동이었고 저에게 숨 쉬는 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그 숨을 가지고 사람들과 어깨를 부딪히며 살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할 때가 왔음을 느꼈습니다. 주민센터 요가 교실의 은은한 아로마 향기보다는 땀,
냄새 섞인 탁구장이나 흙먼지 날리는 등산로가 저에게는 더 어울리는 옷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가는 저에게 몸을 돌려주었지만 이제 저는 사회를 찾아야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먼지가 살짝 앉은 요가 매트를 거실 한 구석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서 혼자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들이마시고 내뱉고 이제는 남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고요한 평온 뒤에 찾아올 적막이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내일 아침 탁구장에 가서 처음 보는 노인에게 저랑 한 게임 하시겠습니까? 라고 건넬 용기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요가는 저에게 고요를 가르쳐 주었지만 그 고요는 더 큰 소란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거울을 보면 쭈글쭈글해진 제 얼굴과 볼품없이 늘어진 살들이 보기 싫어 고개를 돌릴 때가 많습니다. 내가 참 잘못 살아왔나? 내 인생은 왜 이리 고단하기만 했나 싶어 문득문득 서러움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멈춰 서서 제 몸을 들여다보니 남은 것은 고장 난 관절과 타인의 눈치를 보는 소심한 마음뿐인 것 같아 억울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그저 숨을 쉬고 싶었을 뿐입니다. 굳어가는 몸뿐만 아니라 고독에 절어 딱딱해진 제 마음에도 시원한 바람을 불어넣고 싶었습니다. 요가 수업 시간은 저에게 그 바람을 불어넣어준 고마운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그곳에서 저는 영원한 이방인이었지만 이방인으로 머물렀던 시간 덕분에 제가 진정으로 그리워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배려가 아니라 평범한 소속감이었습니다. 타인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 그저 한 사람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그 평범한 느낌 말입니다. 이제 저는 요가 가방을 조용히 내려놓습니다. 대신 낡았지만 튼튼한 운동화를 고쳐맵니다. 내일부터는 주민센터 요가 교실 대신 공원 산책로와 동네 체육관을 돌아다닐 생각입니다. 어쩌면 그곳에서도 저는 또 다른 의미의 이방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서투른 몸짓에 웃음을 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습니다. 요가 매트 위에서 배운 그 깊은 호흡이 제 폐부의 훈장처럼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중심을 잡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저는 웃으며 현관문을 엽니다. 오늘도 신발끈을 묶으며 다시 한번 깊은 숨을 들이마셔 봅니다. 제 진심이 가 닿을 곳은 요가실의 거울 속이 아니라 누군가와 웃으며 땀 흘릴 수 있는 바로 저 밖의 세상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른이 넘어 처음으로 찾아낸 이 작고 소중한 즐거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타인의 시선을 피해 나만의 평온을 지키는 대신 그 평온을 원동력 삼아 세상 밖으로 당당히 걸어 나가기로 했습니다. 비록 몸은 늙고 허리는 여전히 삐걱거리지만 제 심장만큼은 요가 동작을 처음 성공하던 그날처럼 세차게 뛰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대답 없는 질문 대신 새로운 인사를 준비하며 힘차게 집을 나섭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랑 같이 운동하시겠습니까?